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도정 전반에 대해 전남도의회의 도정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 일부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박선준 안전건설 소방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위원 박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난 4월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되셨잖아요. 현재 활발하게 의정활동 펼쳐나가고 계신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의 성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지역구를 열심히 활동하면서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달 이어진 도정 질문들 중 이제 일부를 의원님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고흥 해창만과 고흥만 간척지의 염해 피해 관련해서 언급하셨더라고요. 먼저 어떤 상황인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바다를 막아 간척지로 만든 고흥만과 해창만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연막칼슘과 마그네슘 등 따위가 나타나는 염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창만과 고흥만은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고흥군청과 농어촌 관리공사 두 곳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에서 모두 다 염해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그 결과가 11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농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염해 현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피해 농지가 270여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염분기가 포함된 물에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인 수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가을철 수확량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인 수확이 어렵다면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농민들에게는 생계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질적인 대책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2017년 진도군에서도 대규모 염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지금도 지자체와 농민단체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고흥군에서 발생된 염수 피해도 매우 비슷한 사례인데요. 해창만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서 이 해창만 농민단체에서는 지난 7월 13일 고흥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염해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책을까지 추진되어 왔던 과정들이 지금 노후화된 배수관문 교체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노후화된 배수관문 교체가 가장 선행돼야 될 문제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배수관문의 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홀했었는데요. 네. 배수관문 개폐 시에 해수가 유입됐을 때 그걸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경보 장치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또 해수가 어느 정도에 유입됐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좀 더 보완하고 내수면 안쪽으로 해수가 유입되었을 때 그것을 또 데이터를 남겨서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후 배수관문 교체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 시스템 개선은 상당 부분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바로 당장에 이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보완점들을 제가 이번 도정 질문 시에도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내년에도 당장에 시행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기술센터 또 농민단체, 지자체 세 곳에서 농업 용수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염도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정보를 농민단체와 상시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또 그리고 모내기 전이 가장 농업용수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내기 전에 이 염도를 측정해서 또 농민단체와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급 시에 또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점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이 된다면 염수 피해가 발생하는 걸 또 막을 수 있고 혹여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이 염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염해 현상 현황과 그리고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김 활성 처리제 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김 활성 처리제라는 것이 저도 사실 생소한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활성 처리제라는 것은 김 양식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김 양식 시에 잡초라든지 병해충이 왔을 때 사용되는 것인데요. 김을 양식하는 당시에 보면 그 김 주변으로 파래라든지 매생이 그리고 또 조개 껍질 부분에 이물질이 상당 부분 많이 달라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김 양식 산업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생장 촉진의 가장 필수적인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 전라남도의 김 생산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라남도의 물김과 마른김의 생산량은 전국으로 따지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교역량으로 따졌을 때는 또 87%의 국내산 김이 유통되는 등 다양한 전 세계 규모에서 양적 우위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K푸드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 수출 물량 또한 계속 증가세 있고 또 해외 소비자들에 대한 또 김 인식이 높아져 감으로 해서 또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할 수 말 불리우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전남의 김 생산량이 전 세계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정말 듣고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활성 처리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활성 처리 또 산처리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김 생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생산 어가들에서는 그 무기산이라는 산을 계속해서 이 김 활성 처리제에 사용을 했고, 이런 사용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윤기 또 바삭함이 아주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되어 있던 무기산들이 정부에서 또 식품 처리에 산이 사용된다는 이렇게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또 해양 생태계 보존을 이유를 들어 1994년도부터 무기산 사용을 금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대신에 유기산이라는 또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 사용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또 일부 그 사용을 했을 때 사용 금액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이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기산이라는 것을 김 활성 처리에 투입했을 때 그닥 무기산에 비해서 효과적인 이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같은 효과를 내려면 4배에서 8배 정도 이상의 그 유기산을 투입을 해야지만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처리 과정 또한 시간도 엄청나게 더 소요가 많이 되어서 또 시간 요소라든지 또 인적 관리 요소가 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탁월한 활성 처리제 개발을 좀 서둘러 달라. 이렇게 무기산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성 처리제 개발을 서둘러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염산이라는 것이 우리 식품의 가공 처리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먹고 있는 이렇게 캔에 들어있는 과일, 귤 껍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거했을 때 또 산을 처리를 하고 또 우리가 화학 간장이라고 하죠. 그 간장에 콩의 단백질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도
염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김도 이렇게 같은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이라는 것이 아주 농도가 높았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지만 일정 정도 이상으로 물개 희석해서 사용했을 때는 아주 우리 식품 처리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소인데요. 김 활성 처리 과정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물개 사용되어 있지만 정부에서는 다른 식품 기준과 다르게 김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유기산과 무기산을 비교해 주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 역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수출의 활성화 그리고 어민들의 편의성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네, 이번 도정 질문 과정 중에서도 제가 제안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김발 자동 세척 장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투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활성처리 이제 투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시켰는데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이 염산에 우리가 사용되는 수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자료를 데이터화시켜서 그 근거를 남기는 거고 또 바다로 잔류 염산이 바다로 흘러갈 때 어느 정도 농도로 이렇게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가 그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남기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인 김 활성 처리제 개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이 자동화 기기를 도입을 한다면 이미 농업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우리 수산물 양식에도 적용을 시켜서 친환경 김 브랜드 생산 전략에도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정 기준의 양식 조건에서 데이터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재배된 생산된 김을 우리 전남도에서 인증하는 하나의 뭐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그 부여한다면 수출할 수 있을 때도 상당 부분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김 생산 어가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득 증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쪽을 살펴보면요. 전남은 5개 시와 1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 단위 지자체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군 단위 지역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전남은 중학교 과밀학급 비중이 12.7%로 현재 17개 시도 중에 7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경우는 학생 수에 비해서 교실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의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교육청 기준으로 보면 시 기준으로 해서는 한반 학급이 중학교가 31명이고요. 군 단위는 읍면을 기준을 달리해서 29명, 28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한 학급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전라남도의 군의 또 읍 단위가 이렇게 인구수로 비율을 계산하다 보다 보면 한 학년이 한 60명 전후를 해서 학급을 편성이 한 학년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0명 이상을 좀 초과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럴 경우 이제 한 학급 편성 기준에 3명이 초과하기 때문에 20명대 초반에 3학급을 편성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농어촌의 현실은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61명 중에서 1명이라도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30명, 29명 기준에 이상의 28명 기준에 넘어가는 30명에 이렇게 두 학급으로 편성이 돼서 과밀학급이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과밀학급이나 그 학교 밀집도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는 다르게 과밀학급이 교실 수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밀학급이 편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미 지금 정교조나 어떤 학부모 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한 학급당 기준 인원을 20명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과밀 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학생이 이렇게 양적인 질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하고 특히나 농어촌의 그 도시 간의 그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학생을 낙인 효과 없이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육청 도정 질문 시에도 우리 장석훈 교육감님께도 제안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농어촌의 문제 해결과 또 학생들의 교육권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군단위 기준을 은명 기준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28명 기준으로 편성을 한다면 다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물학급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공간 확보를 해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육행정 분야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까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어떤 방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처음 코로나를 겪던 시기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언론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도정 질문 시에도 하나 질문 드렸고 제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식당에 대한 영업 규제에 대한 부분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남도에서 겪고 있는 방역 체계라든지 다중이용업소 영업 제한, 또 사적 모임 민원 제한 규정 등을 이제는 이 중앙정부 방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우리 전남 도에 맞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 기준을 형성을 해야 된다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형 위드 코로나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하신 내용들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 펼쳐나갈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또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출 문제 등 우리 전남이 처해 있는 현실은 낙관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린 성장 거점을 육성하여서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한 성장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 노령화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문제가 필요할 거고요. 우리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 전략도 우리 갖추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또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을 위해서는 또 도농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와 농촌 간의 학습 격차 해소라든지 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 또 직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지원 대책 마련, 또 지방 분권과 자치 개발에 대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지속 개발 가능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남도와 또 지자체 또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다각도의 시선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 3개 단체가 세계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해가 나가지만 충분히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중간에 있어서 또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꿈과 행복을 주는 전남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보고 더 듣고 더 뛰는 청년 도의원이 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원님의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선준 도의원과 함께 도정 질문 중 일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산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